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 개시로 중동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시장 흐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하락과 상승 모두 과거 대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건 단순한 방향성 장세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유동성이 여전히 시장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낙폭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빠르게 나오는 구조인데요. 다만 문제는 시장의 절대적인 변동성 자체가 크게 확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단순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리스크 역시 동시에 확대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마저도 하루 변동폭이 10%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경우 외국인 수급이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최근 단기 상승 구간에 나타난 과열 부담까지 감안을 하면 시장은 당분간 방향성을 좀 단정하기보다는 변동성 중심의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는 추세 추종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3월은 시장 매매 난이도가 극도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자체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네. 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자, 미국과 이란 갈등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지만 사실은 코스피의 낙폭이 유독 컸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특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일 하루에만 12% 넘게 급락하면서 5천선 부근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는데 왜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낙폭이 컸던 걸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란 사태가 좀 발생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받았던 미국은 이제 마이너스 0.97% 이상 하락을 좀 네네. 했고요. 일본 증시는 뭐 마이너스 8% 그리고 중국은 마이너스 2.23% 정도 하락한 반면에 국내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19% 이상 급락하는 좀 이상 현상이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이란발 악재가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독 국내 증시만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요. 이유는 이제 빠르게 좀 상승하는 환율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한때 이제 1,506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좀 만들었고 대대적인 차익 실현이 좀 차익 실현으로 증시가 크게 좀 출렁였다고 좀 보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급성장한 한국 증시의 이제 후폭풍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부터 이제 코스피가 6천선까지 이제 빠르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편인데요.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하락하는 부분 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네. 너무 좀 성기게 성장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랠리를 주도했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마저도 낙폭이 엄청 컸습니다. 아까 이승용 전문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행인 것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시장의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애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단순한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기초 체력 자체가 좀 뒷받침된 상태에서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네.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 특히 HBM 관련 이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 나타나는 변동성 역시 거품이 붕괴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 과정에서 쌓였던 매수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겠습니다. 과열과 거품은 성격이 좀 다른데 거품은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게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은 수요와 실적 개선 기대가 실제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자체는 분명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요. 네. 국내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됐다라는 점과 하락 구간에서는 대기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네. 중장기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위쪽으로 가르쳐
일으키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세종 자문역의 분석처럼 많은 투자자분도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 네. 그러니까 낙폭이 크니까 요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방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데요. 지금 들어가는 전략.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두 선도 기업들이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계셔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뭐 소신껏 의견을 좀 드리자면 저는 좀 매수 의견을 좀 보류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저도 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다라는 건 모두 다 좀 아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 무거운 시가총액과 이제 많은 유통 주식수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년 만에 상승률이 이제 220%가 좀 나온 상태입니다. 뭐 테슬라와 뭐 애플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제 매력적인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형주도 고점을 좀 피하지 못한다는 부분 지난 하락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동일한 기업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지금 급락장으로 인해서 주도 섹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는 이제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이 좀 급속도로 좀 올랐던 부분이 이제는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움직임이 좀 차분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보합의 형태를 좀 이룰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잠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급락으로 좀 먹거리가 또 많아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동일한 수익률을 코스닥 중소형주가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눈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좀 수익을 마련하시고 추후에 재공략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이렇게 그냥 뚫어져라 바른 게 아니라 다른 섹터도 좀 널리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나 에너지, 해운주 같은 종목에 투자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전략 지금 시장 상황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네, 네, 네. 다만 현재의 상승은 좀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라기보단 전장 이슈에서 이제 파생된 이벤트성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미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현실로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국면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는 좀 국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원유나 에너지 관련주는 단기 테마로서의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방산 섹터는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종목들은 이미 단기 시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주 국방 강화라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 모두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글로벌 방산 자본 지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방산 산업은 단순한 전쟁 테마라기보다는 중장기 산업 트렌드에 가까운 영역이라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단기 이벤트 이제 대응 측면에서는 에너지나 해운주 같은 주들이 좀 유리하겠지만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방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까지 무너지면서 심리가 급격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장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도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밤대 매매에 따른 이제 추가 하락도 좀 있었고요. 과도하게 상승했던 이제 후폭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받고 있는데 급락한 부분이 또 이제 급등으로 좀 강하게 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에 대한 결정을 좀 하기가 좀 어렵고요. 패닉에 빠지더라도 아직은 좀 매도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좀 하락을 좀 인정해 주시고 좀 인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하락으로 V자 반등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기업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좀 붕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좀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그 하락전 가격으로 좀 회복한다 이렇게 좀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뭐 추가 매수는 최대한 좀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점과 이제 반등의 포인트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추가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현 물량만 가지고 회복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은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지금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 보수적인 어떤
자세를 여러분께 요구를 했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하루빨리 완화되고 시장 역시 불확실성을 딛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자문역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의 발견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을 베팅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희소식일 수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이죠? 네, 굉장히 좀 시장 주목도가 높은 이슈인데요. 네. 자, 해당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을 하나 짓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로봇 생산기지, 수소플랜트, 태양광 발전을 전부 섞어서 하나의 미래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은 5조 8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단계적으로 GPU 5만 장 규모 연상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자율주행 SDV 스마트 팩토리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처리하는 두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 분야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4천억 원을 들여서 연 300대 생산 능력을 갖춘 로봇 제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고요. 여기서 만든 로봇은 AI 학습을 거쳐서 소프트웨어까지 완성된 형태로 출하가 되는데 제조와 AI를 한 몸으로 묶는 구조인 거죠. 에너지 쪽도 핵심인데 청정 수소를 생산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연결해서 전력을 직접 공급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수소를 도시 내 교통과 물레에 쓰는 AI 수소 시스템까지 조성을 해서 네. 생산 저장 활용이 한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결국은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미래형 피지컬 AI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한다라는 그 선언이다라고 보는 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의 결정은 뭐 단순하게 자동차를 더 잘 만들기 위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AI 중심 기업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이제 굳히겠다는 선언에 좀 가깝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과 자율주행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나 데이터 처리와 학습 등의 지능형 이제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좀 되면서 자동차를 단순한 하드웨어를 좀 넘어서 움직이는 이제 컴퓨터 디바이스로 정의하게 좀 되는데 이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이제 넓은 부지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첨단 생산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모두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 생태계가 좀 구축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함께 AI 로보틱스 생산 기반이 좀 더해져서 휴머노이드 이제 그 두뇌와 몸통을 좀 동시에 생산해내는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이제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설비 투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로봇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전반적으로 예상하세요? 이제 국내 로봇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인프라 투자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GPU 5만 장급 AI 데이터 센터, 둘째는 연 3만 대 생산 규모의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셋째는 국산 부품과 위탁 생산을 묶는 허브 모델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서비스 물류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소량 생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단가와 품질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좀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 3만 대 규모의 양산 체계가 열리면 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실제 대량 생산은 새만금 공장에 맡기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부품 생태계인데요. 모터, 감속기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자동차 협력사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품질과 원가 수준이 자동차 산업에 근접한 수준으로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는 국산화율 상승과 직결되는 장점이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역시 단순 저장 시설이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을 학습시키는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국내 로봇 양산 인프라와 AI 학습 기반으로 동시에 구축하는 작업에 가깝고요. 완성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국내 로봇 산업은 개별 기업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 생태계 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성장 축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확장한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봇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현대차 그룹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상 현대차는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21년도부터 이제 산업용 그리고 이제 물류용 로봇 산업에 지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를 좀 시켰고요. 제조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좀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만큼 이제 꾸준하게 준비했던 부분이 이제야 시장에서 좀 인정받는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해야겠고요.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산업 패러다임에는 이제 초입 단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에서 축적된 이제 방대한 비전 AI 데이터와 그리고 자체 AI 칩, 소프트웨어를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강점이고요. 네. 현대차는 이제 글로벌 제조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몸체와 양산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것이 좀 강점입니다.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도 초기 시장은 이제 가정이 아니라 제조와 건설 현장에 좀 그 투입이 좀 될 텐데요. 이런 현실 적용력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테슬라가 유리한 구도는 맞는데 챗 GPT의 이제 점유율이 이제 제미나이가 좀 역전시킨 것처럼 후발주자인 현대차도 충분히 테슬라의 자리를 좀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증권사는 현대차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환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세종 자문역은 동의하십니까? 전 방향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네네. 다만 표현은 조금 정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데 자, 현대차는 정통적으로 저평가 기업이면서 대형 완성차 기업, 즉 현금 창출력은 좋지만 성장 스토리는 좀 제한적인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새만금 투자가 이어지면서 단순 제조업을 넘어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센터, 에너지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건 글로벌 성장주 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서사인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프레임 전환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보이고 다만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 중 가장 저평가라는 표현은 상대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나 일부 순수 로봇 기업들은 현재 이익 대비 상당한 미래의 가치를 좀 선반영한 상태이거든요. 네. 반면 현대차는 여전히 완성차 멀티플에 가깝습니다. 즉 피지컬 AI 노출이 있으면서도 기존 제조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 저평가 논리는 가능하고요.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로봇 양산, 데이터 센터 가동, 글로벌 자금 유입이 실제로 가시화가 되면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기대감이 빠르게 좀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은 열려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전통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피지컬 AI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LG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네, 뭐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좀 부각이 좀 많이 됐는데요. LG그룹은 이제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이제 전사적 시너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초거대 AI인 엑사원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데 이번 MWC 2026에서 현재 시장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와 오픈 AI 최신 모델들과 대등한 성능을 좀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경쟁사들은 이제 범용적인 대화가 강점을 좀 보인 반면에 이 엑사원은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문성에 좀 중점을 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력들을 토대로 해서 LG가 이제 전 세계 기업용 AI 시장에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로 좀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LG그룹은 AI 밸류 체인이 거의 다 이제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모터와 전동 부품은 LG 전자, 그리고 LG 화학을 통한 이제 소재 부분까지 하드웨어 밸류 체인을 내부에서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구조를 또 갖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이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추진력을 받쳐줄지는 아직은 확신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실적에서 AI 기반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좀 높아졌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에 발견한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자문력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박상훈 자문력과 함께 로봇 섹터에서 주목할 종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동 메달 나눠서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선정한 동메달 기업은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네, 먼저 이제 물류 자동화 기술을 35년 이상 축적한 우량 기업인데요. 기존에 5%대이던 수준에서 로봇 기반의 수주 비중이 최근에 25%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방향성이 물류 자동화에서 로봇으로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파킹 로봇에 대한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번 새만금 공장 부지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새만금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을 좀 보시면 22년도 1,730억 원 수준에서 25년도에 4천억 원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4년 사이에 이제 2배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25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높아지는 인건비를 자동화 산업이 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좀 준수한데요. 1월 고점이 갱신된 이후에 조정이 좀 출현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한 상태고요. 2월 24일 26%대 이제 폭등이 좀 나타나면서 저점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N자형 회복 흐름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수준인 45,000원까지 책정이 좀 가능하겠고요. 고점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좀 남아 있으니까 손절가는 26,000원. 이 가격이 좀 이탈이 된다면 버텨내지 마시고 매도 대응하셔서 리스크를 좀 줄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동메달 기업 들으신 대로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이어서 은메달 종목 궁금하네요. 네, 은메달 기업은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네, 현대차에 SPG와 현대무벡스가 있다면 SK그룹에는 유일 로보틱스가 좀 있습니다. SK온에서 지분을 좀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이 됐는데 지난 2월 초에 조지아주에서 유일 로보틱스 현지 법인을 좀 설립을 하면서 본격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그 공급망 구축에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경에는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유라를 좀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우선적으로 동사의 이제 산업용 로봇에 업그레이드 감속기로 탑재가 될 텐데 향후 경량화와 이제 단순 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목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HD 현대일렉트릭과 59억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용 진공건조 공급 계약을 좀 따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로봇주로 알려진 기업에서 전력기기, 자동화 설비를 형태를 좀 납품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확장성까지 좀 확인이 좀 된 셈입니다. SK온 조지아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공정을 좀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모두 다 잘 아실 텐데요. 앞으로 전망성이 좋은 전력 인프라까지 수혜주로 좀 연결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1월 말에 주가가 이제 폭등이 좀 이어졌고 동메달 기업과 함께 조정을 좀 크게 가져갔는데 9만 원까지 상승분을 좀 모두 반납이 된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10만 원 수준으로 단기 매수 타점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고 신고가가 돌파되는 부분 이제 16,000원을 목표가로 책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9만 원 이하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목표가가 16,000원 아니고 16만 원인 거죠? 네, 16만 원. 16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네. 네. 자, 은메달은 들으신 대로 로봇 섹터 최고의 기업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일 로보틱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 중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추측할 수 있도록, 예상할 수 있도록 힌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힌트 먼저 드리면은 삼성전자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주의 대부분의 단점들이 이제 부진한 매출에 있는데 동사는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쪽 매출이 좀 준수하고요.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 좀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 글로벌 기업과의 이제 샘플링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 만큼 네. 자체 개발한 산업용 로봇 시리즈와 함께 복합적인 재료가 좀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네, 산업용 로봇.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곳이 산업용 로봇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 분야를 어떻게 보면 많이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박상훈 자문님만의 이유
더 듣고 싶네요. 네, 먼저 금메달 기업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로봇 자동화 턴키 수주를 좀 확보한 이력이 좀 있는데요. 단순한 이제 로봇 제품을 좀 납품한 것이 아니라 공정 라인 전체를 자동화 솔루션하는 형태로 좀 납품을 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반송 로봇에 대해서 290억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등의 수직 확산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동사의 핵심 그 포인트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인데 기존의 이제 컨베이어 기반의 공정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반의 본체에다가 로봇 팔을 이식하는 형태로 완전히 이제 휴머노이드 이전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에 더 가까워서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고정 라인 없이 유연한 그 형태로 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좀 최적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 정비 공급사로서 메모리 업황의 상승 지속과 삼성전자 설비 투자 증설에서 장비 공급의 수혜를 좀 같이 받게 될 것이고요. 2차 전지 쪽 공정 자동화 솔루션은 실적은 아직 좀 미비한데요. 글로벌 빅테크와 이제 샘플링 그 소식도 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료로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시장은 좀 크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월 말에 상한가를 좀 확인할 만큼 거래량이 좀 대폭 늘어나 있는 상태로 지지선 16,000원이 이탈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가격을 이제 손절가로 좀 책정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주가가 가벼운 만큼 상승 시에 이제 급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1월 고점을 넘겨주는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책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장의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립니다.